광주 태생으로 이 북한과 중국에서 이 공산당의 혁명 음악 대부로 평가받는 정율성을 두고 지금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광주시가 동구 불로동에 48억 원을 들여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게 발단이 됐습니다. 박민식 장관은 중국 영웅, 북한 영웅인 정율성을 위한 기념공원이라니 그렇게도 기념할 인물이 없냐면서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위문 공연단을 조직해 중공군을 위로한 인물이며 인민해방군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이력 등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념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두 가지 색깔, 즉 적과 나로만 보인다. 항일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나 중국으로 건너가 항일운동가이자 음악가로 활동하다 중국인으로 생을 마감한 정율성의 삶은 시대의 아픔이다. 이 감싸고 극복해야 할 대한민국이 그래야 한 단계 성숙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뭐 반박과 재반박이 계속 이어지고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학계에서는 차제에 이 국가가 기려야 할 독립운동의 기준을 이제 명확히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이 기념공원 조성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서정 변호사님. 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그 음악가 중에 저는 그 안익태 선생 있잖아요. 네. 예국가를 작곡한 분이죠. 이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안익태 평전을 많이 봤는데 친일 행적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뭐 만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었다 유럽서 이래 속에 친일파라 하면서 예국가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이게 세상을 두 가지 색깔 적과 나로 보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이게 친일이냐 아니냐 적과 나로 보는 이거는 왜 시대의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친일 논란이 있는 안익태 선생은. 근데 이 정율성 이분은요 논란이 있을 수도 없어요. 이분은 명확하게 공산주의자입니다. 중국 서독의 항일운동이 아니고 연안에서 연안송을 작곡한 중국 공산당을 위해 했고 북한의 공산당을 위해서 활동한 분이에요. 저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기리는 독립운동의 기준은 오로지 자유 대한민국의 수립과 발전을 위해 기여한 거. 이게 기준이 돼야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서 하는데 팔레스타인인을 기릴 수는 없잖아요. 북한에서 백선엽 장군을 북한에서 기릴 수는 없잖아요. 북한의 총불이 됐으니. 저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성립,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게 기준이라면 이분은 정율성 이분은 정말 이게 우리 그 6.25 때 죽은 순국 선녀들 정말 이게 지하에서 통곡합니다. 이분이 응원단장이었어요. 북한 공산군의 응원단장. 이분이 작곡한 노래로 노래 부르면서 쳐들어와서 우리 150만 사람 죽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돈으로 길이 됩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이런 공산주의자를 우리가 길이 됩니까? 네, 장윤성 기자님. 그러니까 참 뭐 이분의 역사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 박민식 장관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제와 싸운 분이 아니다. 그리고 이분은 중국 사람이다. 중국 사람을 우리가 왜 독립운동가로 항일운동가로 기려야 되냐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1914년 광주군 효천면 양림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양림동 79번지입니다. 아버지가 정혜엽 선생이에요. 한학자시고요. 그리고 당시의 명문가였던 최용원 선생 사이에서 사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한학자셨던 정혜엽 선생은 전라도 관찰부 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대한협회 광주시지회 회원, 광주지역 신간회 간사, 그리고 광주 수피아 여고 선생님을 지내셨습니다. 이 정혜엽 선생이 어떤 분이냐면 이 자녀가 사남 일녀인데 싹 다 항일투쟁하라고 중국으로 보냈어요. 그 정도로 민족 정신이 투철했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최용원 선생이 어머님이신데 큰 삼촌이 목사님이에요.
광주 YWCA 양림교회 양림동 선교사촌에서 서양 음악을 접하면서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깊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외삼촌이 계신데 최영욱 박사,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광주 제중원 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미군정 하에서 초대 전라남도 지사를 지냈습니다. 한국 YWCA 설립자 중에 한 분이신 김필래 선생하고 저기 사이신데 어찌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분이 14년도 광주에서 태어나서 화순군에서 살다가 28년도에 광주 숭일소학교, 그다음에 전주 신흥학교를 입학해서 그다음에 형 따라서 1933년도에 중국 난징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에 입학을 하는 등 쭉 이분의 삶 자체가 우리 역사의 아픔입니다. 시대의 아픔이에요. 그러면 모든 역사는 공도 있고 과도 있어요. 우리가 이승만을 평가할 때 공도 있지만 과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일운동도 했지만 친일 영역도 있는 겁니다. 공과 과를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이것을 일도 양단식으로 또 공산당 빨갱이 색깔론 뭐 이런 걸로 하겠다는 겁니까? 네. 네, 옳지 않습니다. 문정용 부대변인. 네, 제가 지금 장윤선 기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정일성 씨의 이제 가족사 이런 것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완용 같은 사람들도 가족들 보면은 독립운동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현대사가 굉장히 다이내믹했지 않습니까?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해방이 되고 또 6.25 전쟁이라는 국제적인 큰 전쟁을 짧은 시간 안에 거치면서 그 사이에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공과 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지금까지도 개인의 업적과는 별개로 역사적 인물이 가진 이념, 사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일성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역사적 평가의 범주 안에 포함된 분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20살 때 이제 중국으로 가신 분이고 쉽게 얘기하면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한 중국 국적의 공산당원입니다. 물론 아까 항일 운동의 어떤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이고 역사적인 자료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분의 항일 운동의 어떤 그 기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국가보훈부 장관과 강기정 광주시장 사이에서 논란이 된 것인데 제가 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길을 만들고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공원까지 만드는 사례는 굉장히 적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있어요. 우리 도산공원이란 혹시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강남구 신사동에 그 안창호 선생님의 호를 따서 그분의 어떤 그 민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공원을 만들었고 그 바로 앞에 도산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살았던 생가가 지금 미국의 한 LA에 있는 대학교 안에 한국학 연구소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예를 말씀드리냐면 이 정도 대한민국 건국과 독립에 이 정도 공헌을 한 인물이면 기념공원까지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강기정 시장한테 정일선 선생이라는 사람이 도산 안창호 선생과 동급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친중 특구 지역도 아니고 광주란 도시가 왜 강기정 시장이 이런 시정을 펼치는지 단순히 2020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다고 해서 이거를 꼭 시장이 받아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시정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이 연평도 사건의 이 서정호 하사 모친도 항의 서신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역사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조성호 부위원장 말씀하세요. 네, 지금 이분이 과거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했는지 여부가 그다지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말씀은 좀 틀린 말씀이고 이분은 의열단에서 활동을 하셨고 지금 본인의 이름 자체가 당시의 의열단장이었던 김원봉이 직접 내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음악으로 성공하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의열단원으로서 20년 가까이 활동을 해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셨고요. 저는 박민식 장관이 과연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 왜냐면은 저희도 그렇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백선엽 장군이
6.25 전쟁 때 굉장히 많은 공적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어요. 다만 그분의 공과 과를 동등하게 기려야 되기 때문에 과에 해당하는 과거 일본에서의 그 일제 치하에서의 그 만주국 활동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역사로 기록하자고 한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그분이 뭐 6.25 전쟁의 그 전쟁 영웅이다 이걸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일정 부분 6.25 전쟁의 책임이 있죠, 당연히. 근데 이분이 그 이후의 삶을 보면 결국에 이른바 북한에서 김일성 정부가 이제 독재 정부로 치달으면서 연안파들을 대거 숙청하거든요. 그때 결국에는 할 수 없이 중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어떻게 보면 김일성 독재 정부가 그 이후에 벌어졌던 그 뭐 수많은 독재 행위들과는 사실상 좀 거리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런 부분이 과에 해당한다고 하면 과는 과대로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을 부정할 필요까지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안익태 작곡가가 뭐 친일행위가 저기 불분명하다. 그분이 유럽에서 활동할 때는 친일 행적에 관한 굉장히 분명한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만주 한상국을 작곡해가지고 만주국 저기 지휘를 한 영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만주국이 뭡니까? 일제 괴뢰 정부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친일을 하는 행동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일본 제국주의와 독일 제국주의가 같이 결합해서 했을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부역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익태 선생의 애국가를 부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나름대로의 음악적 그다음에 그분이 그 7.18의 변막이 이전에 그 생을 존중하는 것들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과를 다 같이 기록하면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부풀리고 확대해서 이 사람은 도저히 평가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네.